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이 규보의 고전수필 경설입니다. 경은 거울이라는 뜻인데요. 거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물을 비춰주는 이 거울은 깨끗한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흐려도 괜찮을까요? 자, 이 거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방법, 즉 처세술을 보여주는 이급의 경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처세술, 이규보 경설 해설. 거울은 사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다고 해도 거울의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 소재로 삶의 본질에 대한 이규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편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10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규보의 경설은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는 거사의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교훈적 수필입니다. 거사는 거울에 먼지가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는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줍니다. 고려 무신정권 때 이 규보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무신들은 비난했겠지요. 이 규보는 누군가 일을 해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깨끗한만을 추구한 이상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지요. 지나치게 맑은 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 이규보의 경설 해설입니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바로 본문에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요.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거사는 삶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하는 인물이고요. 이 글쓴이 그 이규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거울은 대인관계에서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보고요. 자,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 속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자, 거울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정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그래도 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단장하는 것처럼 했더니 자, 이거는 거울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산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맑은 세상도 있고 좀 맑지 못한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맑지 못한 세상에서는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흐린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단장했다 이래 했더니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어지러운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았다. 그 세상이 어지럽다고 내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손이 묻기를 자, 손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인데요. 이 손은 통념을 제시합니다. 더러운 걸 왜 보노 이렇게 물은 거죠. 통념을 제시하여 거사의 생각을 밝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이 거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사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거사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자, 거울은 얼굴을 비치는 것.
이거는 거울의 실용적인 목적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자, 거울은 얼굴을 비치거나 거울은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 맑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인격을 수양한다. 그 인격 수양의 목적이다. 거울의 두 가지 목적이 실용적 목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 그 다음에 또 인격 수양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자, 손이 생각하는 거울에 대한 생각인데 이건 고정관념이죠. 그 실용성과 인격 수양에 있다.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안개 낀 것처럼 직유법이네요. 다시 말하면 거울을 세상으로 비유하면, 자,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거나 인격을 수양하는데, 지금 이 거울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또 인격을 수양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이미 얼굴을 비칠 수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그 얼굴을 비추고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 어지러운 세상에 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거사의 생각을 밝히겠죠. 하였다. 자,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에게 의문을 제시하는 손. 이 손은 통념이죠.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맑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자, 이 거사의 생각인데요. 결국은 거울이 맑으면 잘생긴 사람은 내 잘났네 이래 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노 이러겠죠. 생김이 후자에 속합니다.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감추려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잘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많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요. 못생긴 사람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거울을 아이 재수없다 이러면서 깨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 흐린 거울은 결점을 잘 숨겨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 이 세상이 무신정권 하의 세상이 어지러워도 어지럽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또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나치게 결백하여 결국 파국을 맞는 것보다 부정적 현실도 받아들이는 현실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거울에 이제 먼지가 끼었다고 그 겉만 흐리지 그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거울이 맑은 것을 상하게 하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세상이 지금 어지럽다고 그 세상의 원래 맑은 것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자, 무신정권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원칙은 망가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먼지가 쌓여 흐리지만 거울 자체는 맑다. 그 현실과 타협하는 듯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내면적 도덕적 이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다 끼어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자, 내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옛날 거울을 대하는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격 수양이죠.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자,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하며 유연하게 살겠다. 그 인간의 결점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뭐 이게 이상하노, 이런 뜻이죠. 하니 했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손이 대답이 없었던 이유는 네 말 맞다, 이런 뜻이죠. 손이 거사에게 설득당한 것이고요. 손의 인정입니다. 그 손이 흐린 거울의 의미를 설명하는 손에게 흐린 거울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사 통념을 깨뜨렸죠. 그 이기호 자신의 삶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자, 갈래는 한문 수필인데 이런 걸 설이라고 합니다. 설은 수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또 넌지시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관조적이죠. 또 철학적이고요. 주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관. 세상이 어지럽다고, 세상이 내하고 맞지 않다고 이 세상을 버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두드러집니다. 자, 특징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답 형식이고요. 소는 맑은 거울이 아닌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를 묻고, 거사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들어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를 설명하여 사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을 버리지는 마라.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요.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요. 거사와 손의 대화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진행되고 있다. 갈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지만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은 거사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글쓰기 능력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고요. 일상적 사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이잖아요. 통념을 깨뜨리는 방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가나 다가 있는데, 가는 거사가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이고요. 나는 손의 질문이죠. 더러운 걸 왜 보노? 거사의 답변은 또 뭡니까? 거울이 흐린 것을 보는 이유를 설명했죠. 거사는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이 사람들의 결점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거울이 흐리다가 그 결점 자체가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이 흐릴 뿐이지. 손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 손이 아니라 거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결정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사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죠. 그 고려시대 무신정권 하라고, 무신정권이 이제 거울이 흐려진 상태죠. 그렇다고 정권을 버리는 것보다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손의 질문은 거울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거나 또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흐린 거울을 왜 보노? 이렇게 질문했죠. 다의 거사의 답변을 듣기 전 거울의 목적을 실용적인 목적과 인격 수용 목적으로 판단을 했죠. 손은.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이 글에서 손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대상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죠. 거울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거사의 답변을 유도했으니까요. 사건을 요약하여 사건 접근의 속도를 높인다. 자, 상대의 질문에 답변하며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자,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어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통념을 제시하여 상대가 새로운 이슈를 저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요번 대상의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거사였죠. 자,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그죠? 이 글에서 거사와 거울의 역할을 주제 전달의 측면에서 스시온데요. 거사는 글쓴이의 분신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대변해주며, 거울은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것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검색해 보십시오. 물론 선생님 PPT나 블로그에서 클릭하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왜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들,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 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규보의 한문 수필 경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